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탐정 의뢰 9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게스트 한 분 초대했고요. 제 전화가 이게 한 15년 된 전화입니다. 개통된 지 15년 돼가지고 참 오래됐죠. 전화 한 대 개통해가지고 참 오래 쓰고 있습니다. 제가 한참 현장 일할 때 의뢰인과 통화를 하든 소통하든 그 전화번호를 그대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예전에 의뢰했던 의뢰인들한테 종종 전화가 와요. 저한테 서로의 안부도 묻고. 이 탐정이나 흥신소는 전화가 생명이잖아요. 간혹 보면 이렇게 탐정이나 흥신소 하는 분들이 전화를 자주 바꾸는 사람이 있어. 한 달 전까지만 해도 통화가 되던 번호가 갑자기 없는 번호가 되고. 이런 흥신소는 조심해야 됩니다. 질이 나쁜 흥신소나 탐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전화번호를 바꾸면 안 되잖아요. 이 전화로 광고를 하고 그러는데 이게 생명인데, 이 전화번호를 바꾸고 자주 바꾸는 이런 탐정이나 흥신소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10년 전에 저한테 아내의 외도로 인해서 아내 뒷조사를 의뢰한 남편한테 10년 만에 전화가 왔어요. 저는 이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목소리가 뭐 기억도 잘 안 나. 근데 그분이 우연하게 내가 방송을 하는 거를, 제 방송을 보셨나봐요. 그리고 이제 전화를 하신 거지. 이분은 그때 의뢰할 때 이제 저한테 이혼은 하지 않을 건데 증거만 좀 잡아주면 이제 상간남을 직접 만나서 조용히 대화로 해결을 한다고, 그렇게 하고 해서 아내가 외도하는 증거만 이렇게 수집해서, 확실한 증거만 수집해서 건네주고 끝낸 의뢰건이었어요. 이 의뢰인은 카센터를 운영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일이 끝나고 마무리가 잘 돼서 의뢰인이 상간남을 만나서 대화로 잘 마무리하고, 그러고 아내하고 다시 잘 살았다고 해요. 상간남이랑 대화로도 해결이 되나 봐요. 상간남도 유부남일 경우에는 대화로 잘 해결이 가능해요. 근데 물론 만나면 패 죽여버리고 싶죠. 내 마누라하고 거사를 치른 놈인데 가만 놔두고 싶겠어요, 이거. 근데 더군다나 상간남이 또 동네 사람이었어요. 집 근처에서 가까운 그 식당 주인하고 이렇게 좀 내연의 관계로 이렇게 거사를 치르는 사이였죠, 아내가. 이제 아내가 수상하다는 걸 알았는데 누군지 몰랐지, 그때 당시에는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일을 해주니까, 일이 끝나니까 상간남의 정체를 알게 됐고, 그래서 조용히 그 상간남을 만나서 증거를 내밀고, 내 아내하고 관계 끊어라, 만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 가정도 똑같이 파괴를 시키겠다, 법적 대응을 하겠다, 이거죠. 그렇게 하고 마무리를 줬대요. 아내하고 다시 만나지 않게끔. 옛날이라 엄청 큰 벌이었죠. 죄가 컸죠, 옛날에.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옛날에는 간통죄가 있었기 때문에 이건 형사적인 처벌을 받는, 형사처벌하고 민사처벌하고 틀리잖아요. 네. 형사적인 범죄였어요. 그래서 남의 여자 탐하거나 남의 남자 탐하면 콩밥 먹었어요. 콩밥. 짧게라도 콩밥을 꼭 먹었어야 돼요. 그렇게 마무리를 짓고 해결은 했지만 그 동네에서 계속 살고 싶겠어요? 그쵸. 못 살죠? 이제 의뢰인은 이제 아내하고 식구들하고 이제 지방으로 이사를 간 거예요. 왜냐하면 동네 창피하잖아. 또 상간남이 동네에서 식당을 하고 있는데 그 꼬라지를 어떻게 보고 살아. 그리고 또 아내도 불편하고 서로가 불편하니까 이 남편이 지방으로 이사를 간 거예요.
지방 소도시로 이사를 가고 이제 운영하는 카센터도 문을 닫고 그쪽에서 새롭게 개업을 한 거죠. 진짜 힘들었겠다. 네, 엄청 힘들었겠죠. 그래서 지방으로 옮겨서 새로 시작을 한 건데, 그러면 이제 새롭게 정착하려고 내려온 거 아니에요. 그쵸. 딴 동네에. 그쵸. 예. 근데 이게 병이 도진 거지. 내려온 지 한 3개월 정도 지나니까 아내가 또 동네 남자하고 수상한 행동을 하는 거야. 미쳤구나. 이래서 미쳤어. 한번 외도를 하면 끊지 못한다는 그 말이 있어요. 이 동네 남자하고 또 지랄을 하고 돌아다니니 이 사람 돌아버리는 거죠, 이 남편이. 이 여자는 왜 자꾸 동네 남자랑 그래? 그럼 동네 남자라고 하지. 그러면 이 여자가 뭐 어디 출퇴근하고 직장을 다니면 그 직장 사람하고 남자하고 그랬겠지만 가정 주부예요, 주부. 주부인데 이 동네 사람밖에 더 있어요? 또 그러면 그냥 이혼하지. 왜? 그 이유는 조금 이따 나와요. 왜 남편이 이혼을 못하는지 그 이유가 나온다고. 이 남편이 아내가 뭐 너무 이쁘고 아내를 너무 사랑해서 이혼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리고 뭐 이 바보 천치라서 이혼을 안 한 게 아니라고. 아니 내 마누라가 딴 놈하고 뒹굴고 거사를 치르고 바람을 피는데 이거 이혼하고 폐 죽여버리지. 그냥 놔두겠어요. 지방까지 가서 두 번째 또 그러면. 아이고 다 이유가 있다니까. 이 아내가 이런 진짜 망나니 같이 이렇게 툭하면 이게 바람 펴도 이 이혼은 안 하고 어떻게든지 매도만 못하게 하고 하려고 했던 이유가 이 아내하고 남편이 두 사람 사이에 애가 4명이 있어요. 4명. 금술은 좋았나 봐. 뭔 그렇게 많이 났어. 옛날엔 애들 많이 낳잖아요. 보통 서너 명씩 낳잖아요. 지금이야 한 명 낳고도 개결되지만 이 4명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때 당시. 4명이 있었는데, 자식이 많으면 좋지. 저는 지금이라도 힘만 있으면 애 더 낳고 싶은 심정이에요.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첫째 아이하고 셋째 아이가 장애가 있어요. 지적장애. 아이고. 아저씨 힘드네. 알죠? 지적장애가 어떻다는 거. 항상 옆에 지켜보고 있어야 돼. 한시라도 눈을 못 떼. 돌발 상황이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애들을 항상 곁에 누군가가 봐줘야 돼. 그래서 이 남편이 아내가 외도를 해도 아내하고 쉽게 이혼을 못 하는 거예요. 이혼하고 살면 편하지. 몸도 마음도 정신적으로 편하지. 근데 이 애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혼하면.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야, 애들 때문에. 당장 생계를 위해서 돈도 벌어야 되고, 남편은. 일에 집중도 해야 하잖아. 아니, 그러니까 옆에 애들 돌보라고 이혼을 못 하는 건데, 장애인 애들 냅두고 밖에 나가서 바람을 피운다고요? 애들만 냅두고? 애들이, 그러니까 문제라는 거지. 애들이 이제, 특수학교도 가고, 그런 남는 시간이 있잖아. 그죠? 그 시간에 잠깐 만나서 바람을 핀 건데, 이 쌍년이지. 이게 여자가 제가 욕을 하면 안 되는데, 네, 이 대목에서는 욕이 나와야 돼. 일단 진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진정하시고. 씹어 먹을 년이지, 인연. 그러니까 이 쌍년이 애들을 집안에 두고, 어떤 때는, 뭐 씨발 그거 하고 싶은가? 애들 안에 있는데 밖에서 문 잠궈놓고 나가서 남자 만나고 그래요. 짐승이다. 짐승도 이러진 않아. 짐승은 이러지 않지. 짐승이 뭐 열쇠 잠궈놓고 지 자식들 열쇠 잠궈놓고 나가나? 짐승은 이러지 못해. 이년 짐승만도 못한 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년은. 그리고 또 인연이 나갈 때 멀리도 안 가. 동네 모텔. 왜? 집에 빨리 들어와야 되니까. 이 미친년이라니까. 이 소문이 안 나겠어, 이거. 그죠? 응? 집 근처에서. 애들 문 잠궈놓고 뭐 하는 짓이야, 진짜. 그러니까 양심은 조금이라도 있고 걱정은 되나 보지. 집 근처로 가는 거 보면. 엄마라고? 그 꼴에 엄마라고? 예, 이게
걱정은 좀 되나 봐. 꼴의 엄마라고. 참. 그래. 그리고 여자가 좀 괜찮아요. 여자가 예쁘장하고 좀 남자가 이렇게 봐서 호감이 가게 생겼어. 호리호리하고 서글서글하고 또 그리고 결정적인 건 이 남편이 그러는데 이 아내가 이 성도착증에 걸린 여자. 이 존나게 밝힌데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아이고. 하여튼 많이 밝히는 여자예요. 엄청 밝히는 여자. 그러니까 이게 4명이나 낳지. 이 너무 밝혀가지고 뭐 임신한 상태에서 이 거사를 치르다가 애들도 그렇게 된 것 같아. 이 느낌이 그런 것 같아. 이 이해를 못 하시겠지만 이 밝히는 여자는 남자가 감당이 안 돼요. 남자는 여자하고 틀리잖아요. 그죠? 체력에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여자는 가만히 있어도 되지만 누워서 남자는 진짜 뭐라고 얘기해야 돼? 이 거상 한번 치르고 나면 100m를 전력 질주로 10번을 뛴 거하고 똑같아. 그 정도로 체력 소모가 심하단 말이야. 여자야 밑에서 뭐 꽥꽥 소리나 내고 가만히 있으면 되지만 남자들은 저걸 몰라. 그리고 이 남자가 한 이불 속에서 몇십 년을 살면 이게 여자하고 아내하고 이불 덮고 그 거사 이게 하고 싶겠어요? 성욕이 떨어지지. 그리고 이런 여자하고는 더군다나 하고 싶겠냐고. 그죠? 그쵸. 그렇게 되니까 이게 이 여자는 매일 해줘도 모자라는 여잔데 만족을 못한 거지. 자식 때문에 그냥 그죠? 버티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아내가 너무 밝히고 이걸 너무 좋아하니까 남편도 나중에는 이제 약 있죠. 머시기 비자 들어가는 그 약. 그걸 이제 먹어가면서까지 아내하고 한 거야. 했는데 그게 안 좋은 거거든. 사람 마탱이 가는 거야. 그 머시기 먹고 이 성관계라면 남자 마탱이 간다니까. 살 쭉쭉 빠지고 피실피실되고 고라 늙어서 빨리 죽어. 머시기 먹고 자주 먹고 그러면 그러니까 좋은 게 아니에요. 여하튼 아내가 이제 이사를 갔는데 그 동네 남자하고 그 짓을 하니까 남편이 이게 돌아버리지 또. 살 수가 없겠다. 돌아버리지. 어차피 자식도 제대로 안 돌보는데. 그죠? 10년 전에 내가 이제 의뢰를 받아서 해결을 주고 나고 그 이후에 이런 일이 많이 발생했어. 한 서너 번을 이쪽 저쪽 이사 다니고 카센터 그때마다 옮기고 이게 제대로 돌아가겠냐고. 이사 갈 때마다 카센터도 같이 움직이고 그때마다 이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근데 다행인 건 이 남편이 이 기술이 좋아요. 기술. 외제차를 기가 막히게 수리해. 그때 당시에 이 외제차 소리만 들어도 이거 어디가 고장났다. 엔진 소리만 들어도 고장 부위를 알 정도로 이 기술이 되게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사를 가면 그 동네에 먼저 살던 동네에서 단골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단골들이 이사 간 데까지 찾아와서 차를 수리하고 갈 정도로 이 사람이 그 정도로 기술이 좋은 사람이죠. 그래서 그나마 이렇게 이사를 가도 장사가 좀 됐었나 봐. 근데 이 미친년이 이사 가서 자리를 잡을만 하면 동네 남자하고 지랄하고 벌어놓은 것도 이사 가느라고 돈 다 쓰고 이제 지금은 빚만 남았대 잔뜩. 이렇게 이사 다니니 이게 돈이 모이겠냐고. 근데 그 카센터 사장님이 왜 전화를 의뢰를 하신 거예요? 이번에 이제 전화가 온 거는 의뢰를 하려고 온 게 아니고 이제 조언을 좀 듣고 싶다고 전화가 온 거예요. 이제서야 10년 지나고 신세 한탄을 하면서. 아이고. 그동안 나를 잊어먹고 살았었지. 근데 우연하게 방송을 보고 이제 전화가 온 건데 하소연하는 거지.
이런저런 문제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 누구한테 하겠어요? 자기 마누라 이런 얘기를 처갓집 아니면 집 본가에다 얘기를 해. 5년 중에 내비치긴 했겠지. 자기 마누라 행동에 대해서. 여기 누구한테 얘기하지도 못하고 하지도 못하는 거야. 일단은 이게 남편인 이 의뢰인은 이 남편이 나한테 이제 답답해가지고 전화를 했는데 얘기 도중에 이 아내가 이제 며칠 있다가 이제 혼자서 여행을 간다고 얘기를 했대. 혼자서. 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여행을 간다면 이 의심이 가는 거 아니야. 혼자 간다는데 그것도. 그러니까 또 아픈 애들 냅두고. 네, 그렇죠. 애들 놔두고. 그러니까 아내도 답답하다는 거지. 답답하니까 아니 남편이 막 눈을 부릅뜨고 감시하고 있으니까 답답하겠지. 해야 되는데 지랄하고 남자들하고 떡치러 다녀야 되는데 거사를 치러야 되는 답답하겠지. 혼자 여행 간대. 그 여행을 어디로 가느냐? 고향이 강원도에 이 여자가. 강원도 처갓집에 갔다 온다는 거야. 처갓집. 그 여행이 아니네 그냥. 그래서 여행이나 똑같이 뭐 애들 놔두고 지 혼자 처갓집 가가지고 바람 쐬고 푹 쉬다 온다는 거지. 이렇게 같으면 2, 3일 정도 이제 처갓집 갔다가 오는데 이제 애들은 이제 시댁 식구들이 이제 봐주기로 했다는 거죠. 시댁 식구들 와가지고 시댁에서 뭐 누가 한 사람 와가지고 봐주기로 했다고. 이제 의뢰인은 거기서 걱정이 되는 거지. 2년이 이사 온 지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또 누구랑 어딜 가려고 그러는 거지. 막 별 잡생각을 다 하는 거지. 어떤 새끼랑 눈이 맞아서 또 같이 여행을 갈지도 모른다는 생각. 뭐 이런저런 이런 얘기 하다가 그냥 의뢰를 하게 된 거예요. 나한테. 뭐 답답해서 전화했다가 의뢰를 하게 된 건데 뭐 이 여자 일은 어렵지 않았어요. 알아봐 주는 거. 여행 간다고 한 날 그냥 집 앞에서 아내 이제 추적 시작했는데 혼자 택시 타고 터미널로 가서 강원도 고속버스를 타더라고. 혼자 타고 가. 그래서 이거 뭐 진짜 혼자 가나? 혼자 여행 가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가다가 어딘가에서는 남자하고 도킹할지 모른다. 어딘가에서 만날지 모른다. 그 생각을 했지 우리는. 혹시 변수가 생길지 모른다. 그래서 같은 버스에 같이 타고 우리가 이제 총 3명이 따라갔어요. 왜 3명이 갔냐면 웬만한 일은 2명이 해도 되는데 일단 이 여자가 운전을 못 하잖아요. 면허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버스 타고 갈 거라는 예상하고 아니면 버스를 타고 가면 한 사람은 같이 타고 가야 되고 이미 그 안에 다른 남자가 먼저 타고 있을지도 모르니까. 근데 혼자 가더라고. 버스 같이 한 사람 타고 이제 승용차가 한 사람이 추적을 해야 돼. 왜? 네, 두 명이 추적을 해야 돼. 왜냐하면 중간에 내리던가 중간에 뭐 상간남을 만난다면 차가 와서 태우고 갈 수도 있으니까. 버스가 이제 강원도 삼척터미널, 지명까지 얘기했네. 삼척터미널에 도착했어요. 이제 도착했는데 여기서 남자가 기다리고 있더라. 이제는 동네 남자가 아니고 고향 남자예요? 그건 좀 이따 나와요. 고향 남자도 아니에요. 어떤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바로 여자가 이제 좋아가지고 뭐 팔짱 끼고 뭐 여자 얼굴이 갑자기 들뜬 표정이 있죠. 막 좋아서 그렇게 해서 만나더라고. 남자한테 막 앵기고 막 난리가 아니야. 미친년이. 접선 장소가 이 삼척터미널이었어. 남자 내연남. 분명히 내연남이야. 딱 봐도 내연남이야. 이제부터 이제 이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서서히. 여기 두 사람이 이제 주차장으로 가서 이 남자놈이 이제 지 차를 타고 왔더라고. 타고 출발했어요. 이 삼척이 좀 작은 도시잖아요. 그죠? 조금만 나가면 시골이야 그냥. 외곽. 바로. 뭐 한 10분 정도도 안 달렸는데 그냥 바로 시골이더라고. 근데 어느 집 앞에 내려서 이제 남자는 차에 있고 여자 혼자 그 집에 들어가면 보니까 이 집이 친정집이야. 이 여자 친정집. 아마 우리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친정집에 들어가 친정집 전화로 남편한테 전화를 한 거, 전화하고 나온 거야. 엄마 전화 그런 전화로. 그렇지, 바로 나오더라. 잘 도착했다, 뭐 어쩌고, 뭐 왜 친정집 전화로 하니까 찍힐 거 아니오, 그죠? 엄마, 친정엄마 목소리도 들리고. 그렇지. 그리고 잠깐 나갔다 온다 그러고 다시 나왔겠지. 그리고 잔머리 쓴 거지, 인연이, 이 쌍년이. 잔머리 써봐야 뭐 우리 같은 사람한테는 안 통하지만 뻔한 잔머리, 그죠? 그리고 이 강원도에는 민박집하고 펜션이 엄청 많잖아, 그죠? 이 펜션도 미리 예약을 한 것 같고, 펜션이나 뭐 이런 민박집을 예약을 한 것 같고, 근데 여기서 놓쳐버리면 안 되잖아. 막 우리 막 그냥 조마조마해서 따라다녔어. 뭐 멀리서 시골이다 보니까 가까이서 붙질 못해. 한적하니까. 예, 한적하고 차들이 별로 없으니까. 근데 가까스로 쫓아서 가보니까 이 바닷가, 동해안 쪽에 바닷가에 펜션을 둘이 펜션 단지로 들어갔어. 단층짜리 1층이야, 1층. 2층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1층. 1층짜리 1층이야. 1층에 들어가는 거야. 밖에서 보면 다 보여, 안에서 뭐 하는지. 근데 커튼을 치면 안 보이겠지만 열어놓으면 다 보여. 그러니까 바닷가를 보려면 이거 열어놔야지, 커튼은. 그죠? 근데 창문 열어보고 걔 지랄하고 껴안고 뽀뽀하고 지랄을 해. 그게 보여. 바닷가 보니까 보고 싶어서 본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보면 그 펜션들 바닷가에 있는 거 창문도 있다만 해가 다 보이게끔 해놨잖아. 다 보여. 지랄을 해요. 이게 바닷가 쪽으로 펜션이 쭉 있어요. 이게 펜션 단지. 그 중에 하나 들어갔다. 평일이었거든. 이게 주말이야. 빈데도 많아. 걔네만 딸랑 들어가가지고 한 두세 팀 들어갔대. 얘가 이제 이 여자가 3일 여행 간다 그랬잖아요. 3일. 우리도 그럼 어떻게 돼? 3일 동안 자야 될 거냐? 숙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네요. 그래서 생각을 한 건데 근처에 뭐하러 해? 펜션들 빈방 많은데 그 같은 펜션 예약했어요. 바로 옆에. 얘네가 만약에 105호면 106호 같은 펜션 얻었어요? 그럼 뭐 몇 팀 없었어요? 그때부터는 우리 얼굴 노출돼도 상관없는 거야. 왜? 유원지잖아. 여행 갔다. 여행지잖아. 그죠? 남자들끼리. 그치? 남자들끼리 여행 왔어. 뭐 어쩐. 옆 펜션, 옆 호실에서 묵는 사람이야. 같은 여행자야. 이런 여행지에서는 일하기 참 편해요. 다들 카메라 들고 다니고 카메라 찍어. 동영상 찍고. 도시에서 만약에 이렇게 캠코더 들고 있고 막 이렇게 카메라 찍잖아요. 이상하잖아요. 도시에서 카메라 들고 다니면. 근데 유원지 이런 펜션 단지 바닷가에는 다 100% 캠코더 같은 거 사진기 갖고 다니잖아. 그죠? 누가 의심을 해? 대놓고 찍어도 몰라? 그죠? 자기들도 찍으니까. 지네들 찍는지 누굴 찍는지 어떻게 알아? 아니, 그 본인들도 찍고 놀고. 지네도 카메라 들고 찍고 놀고 있잖아. 이런 데는 일하기 편한 데야, 여행지에서는. 그래서 이제 옆호실을 얘네가 105호실이면 우리가 106호를 얻었어요. 얻어가지고 이 상간남 확인됐고 그 여자가 지금 여행 온 목적 이유도 확인이 됐잖아요. 그죠? 바람 피려고. 그럼 이제 이 펜션에서 이 두 연놈은 거사를 치고 떡을 칠 거란 말이야. 그죠? 뭐 이거 더 이상 뭐 할 일이 있어? 없지. 근데 할 일이 있잖아. 이 남자 새끼가 누군지를 알아야지. 그러니까, 이 새끼가 뭐 하는 새끼인지. 그 동네 이놈 신원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초등학교 동창? 글쎄 그거는 이제 신원 파악을 해봐야 알겠죠. 어떻게 해요? 자, 그럼 이것도 알아내는 방법. 여기서 일을 끝내야지 서울이래네. 올라가가지고 다시 또 알아보긴 좀 그렇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제 다 알아보는 방법이 있어요. 자, 여기 펜션이야. 바베큐 같은 거 구워 먹는 거 다 있어. 그죠? 우리 직원한테 가서 바베큐 거리 싹 사오라고 했어. 그래가지고 바베큐 딱 구우면서 딱 술도 사다 맥주도 사다. 그리고
가가지고 그 남자놈하고 이 환장하면 이 거사에 환장 가가지고 옆집 이제 한참 먹다가 가는 거지. 바로 가는 게 아니라 먹다가 음악도 틀어놓고 가서 얘기하는 거지. 저희가 좀 시끄럽게 노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그러면서 죄송하다고 와서 고기 좀 같이 먹자 이렇게 얘기를. 처음에는 됐다고 얼른 떡칠려고 그러는 거지. 뭘 됐다 그래 씨발. 얘네들 목적은 그게 목적인데 여기 놀러 온 게 떡치려고 온 게 목적인데 그래서 거절을 하는 거 그냥 어거지로 끌고 나와가지고 앉혀놓고 같이 먹은 거야 술이랑. 예? 먹으면서 사람이 이렇게 먹다 보면 이렇게 술술 나와. 예? 그리고 말이 틀리잖아 서로가. 그죠? 그러면 이제 저희는 뭐 서울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그런데 어디서 오셨어요? 그러면 어디서 왔다고 지가 살던 집을 얘기를 해. 살던 동네, 사는 동네를 얘기를 해. 왜 얘기를 하냐면 준비도 안 했는데 툭 물어보면 바로 지가 사는 동네 그냥 얘기해 스스럼 없이 내가 사는 동네 얘기한다고 뭐 잘못되고 있어. 특히 여행 가면 좀 마음 편해지니까. 나는 직업이 뭐다 얘기하면 저는 서울에서 뭔 장사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이거를 저는 뭐 하세요? 그랬는데 뭐 막 이렇게 생각을 막 하다 보면 이게 거짓말인데 그냥 바로 튀어나오는 건 이건 거짓말이 아니거든. 그런데 이러면서 얘 정체를 이제 파악을 하는 거지. 예? 더군다나 술까지 한두 잔씩 먹여가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는 거지. 이런 데서는 솔직하게 다 얘기해. 두 사람이 비록 이제 내연애 관계고 불륜 관계지만은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잖아. 우리한테는 지네가 뭘 하는지 얘기해줘도 꺼리낌 없이 얘기해준다고. 갑자기 얘기하니까 다 말하는 거지. 버벅대지 않고 직업도 얘기하고 처음 보는 사람이니까 그냥 얘기하게 돼 있어. 눈빛 보면 알아. 그리고 또 이 사람이 거짓말이다 아니잖아. 알아. 사는 동네가 경기도 쪽이야. 그리고 의뢰인이 그 동네에서 카센터를 했었어 예전에. 같은 동종이네. 그때 이 새끼 때문에 이사를 한 거야. 이 새끼가 누구냐면 그 동네 철물점 하는 새끼. 이 새끼가 철물점을 하면서 이 아내하고 연병 치료를 해가지고 거기서 이사를 이놈 때문에 했었던 놈이야. 근데 이 새끼가 떡을 잘 쳐줬나 보지. 그러니까 옛날에 만났던 남자. 그렇지. 못 잊고 전화통화를 하고 있던 거였지.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만나기로 한 거지. 그 동네로 내려가지 못하니까. 또 남자가 겁이 나고 그러니까 여기서 만난 거지. 만나기로 한 거지. 응? 이 여자는 성욕이 너무 강해. 심해. 남편 하나로는 만족 못해. 이게 말하자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불륜에 중독이 되는 거야. 완전히 중독되는 거야. 다른 남편 말고 다른 남자를 안 만나고는 살 수가 없는 여자야. 그래서 여하튼 이렇게 이제 함께 한 3일 보냈잖아. 얘네들 이제 이제 갈 준비하고. 응? 근데 이 여자가 한 3일 동안 있으면서 지내면서 지 친정집에 하루에 한 2번 왔다 갔다 해. 이제 전화를 해야지. 친정엄마 목소리 이렇게 들려주고. 남편한테 전화해야지. 나 지금 잘 쉬고 있다. 언제 갈게. 이러면 또 남편이 안심할 줄 알고. 잔머리 잔대가리 대가라니까. 이게 바람 피는 것들은 이 잔대가리 쓰는 거 있잖아. 보통이 아니야. 잔대가리 머리 밀리는 거. 전화잖아. 전화. 집에 왜 가겠어? 친정집에. 그 좋은 이 상간남하고 있는데 왜 가겠어 집에. 알리바이 만드는 거야. 알리바이. 그죠? 알리바이 만들라고 저 왔다 갔다 하는 거. 여하튼 이게 3일 지나서 이제 여자는 다시 고정버스로 집으로 가고, 응? 남자도 승용차 지차로 이제 떠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다음날 우리 의뢰인을 만났지. 만나서 아내의 외도의 스토리를 모두 이렇게 알려주고 이제 업무를 종료했어. 그 카센터 사장님은 진짜 도 닦고 계셔. 돌아버리지. 도 닦고 있어야 되겠다. 돌아버리지. 뭐 그냥
한숨만 푹 쉬면서 이건 답이 안 나오는 거 답이 안 나오잖아. 그죠? 몇 년을 진짜 아내가 이 지랄하는 걸 진짜 목격하고 이골이 났어. 이골이 나니까 뭐라고 말도 안 해. 그냥. 아유. 에이. 그 상간남 이게 아까 얘기했잖아. 철물점 한다고. 그게 사진 보여주니까 상간남 그 예전에 살던 동네 철물점 사장님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여기 내려와서까지 만난다고. 와, 근데 이 상간남을 뭐라고 할 수는 없잖아. 이 여자가 정신 차려야지. 그럼 둘 다 정신 차려야지. 왜 여자만 정신 차려? 둘 다 차려야지. 남자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이 걸려도 또 만나. 걸려도. 그러니까 둘 다. 근데 웬만한 여자들은 남편한테 걸리면 안 만나거든. 근데 이 남자 새끼들은 그게 아니야. 바람 피는 남자들은 걸려도 만나더라니까. 그거 참 특이해. 근데 이거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를 다 해주고 있는데 과정을 이런 걸 얘기를 해주는데 남편한테 그날따라 눈에 살기가 느껴지더라니까. 살기. 그러니까 옛날에 만났던 사람을 다시 만나니까. 이 되게 순한 사람이에요. 순한 사람인데 이 순한 사람, 이 사람 상대하는 서비스하는 사람들,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다 순해. 눈도 그렇고 다 순하다고. 서글서글하고 이 사람도 순해 보이는데 이번에는 눈에 살기가 느껴져. 야, 이 살기가 느껴지니까 뭔 일이고 날 것 같더라고. 여하튼 뭐 처리를 잘 하시라고 하고 이제 업무 종료하고 이제 끝냈는데 한 3일인가 지나서 전화가 왔어요. 술을 좀 먹었더라고. 좀 마신 목소리에 좀 많이 먹은 것 같더라고. 무슨 충격적인 말을 들었어요. 무슨? 이 아내가 응급실에 있대요. 찔렀어요? 칼로 응급실에 찔렀어요? 있는데, 응? 칼로 찔렀어요? 아니, 우리 겁났지. 우리가 처음에 극단적인 생각을 해봤지. 혹시 칼로 찔른 거 아닌가? 그러게 왜 응급실에 있어요? 아니면 아내가 극단적으로 자살을 시도한 건 아닌가? 그러니까 응급실에 왜 있어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걸 얘기를 해야 되나? 이걸 어떻게 얘기해? 남편이 진짜 남편이 네 쌍년 다시는 몸뚱아리 못 써먹게 만든다고. 순간접착제 알죠? 강력본들 순간접착제. 그렇죠. 그걸 안에 그 중요 부위 거기다 발라버린 거예요. 자고 있는데. 그럼 피부가 다 찢어지겠는데? 타요. 순간접착제는 그러니까. 타버린다고. 그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아내가. 아이고. 응? 순간접착제 뭔지 아시죠? 그건 정말 피부가 어이가 찢어지는. 없어. 물론 죽진 않겠지만 살이 타버린다니까. 순간접착제. 이렇게 순간접착제 손에 이게 조금만 묻어가지고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붙어가지고 잘 안 떨어질 정도인데. 안 떨어지는 게 아니라 찢어야지 그 병원 가야지. 그래서 응급실에 있다는 거야. 수술하고 있다 그러더라고. 아이고. 근데 남편이 참을 만큼 참은 거지. 그러니까 나라도 이렇게 하겠네. 순간접착제. 그래서 이제 순간접착제 붙이고 이혼했어요. 무슨 말 안 듣는데 이혼할 것 같으면 순간접착제를 거기다 발랐겠어요? 네? 다시는 참, 이 아저씨. 못 쓰게 만든. 아니 못 쓰게. 죄송합니다. 다시는 못 쓰게가 아니라 화장실도 못 가겠네. 여하튼 그런 일이 건이었어요. 씁쓸하죠. 아니 참 그 남편도 예전에 그냥 남편이 이혼했었어야지. 죽어도 이혼은 하지 않을 거래요. 그 남편도 아내를 사랑하나 보네. 아내가 비록 바람은 피우지만 그리고 이 여자 인연도 남편하고 또 이혼을 생각도 안 하고 있어. 이혼은 절대 또 안 한대. 근데 이거 뭐야 이게? 차라리 이혼하고 지 혼자
아무데나 남자 만나고 다니면 되잖아. 그러니까 카센터에서 돈 잘 벌어오나 보네 사장님이. 애들 때문에 이 여자도 이혼을 안 하나. 뭐해도 문장 걸어놓고 나간다. 그럼 걸리면 그때마다 한 2달 싹싹 빌고 잠잠하대. 그럼 한 3, 4개월 지나면 또 병이 돈다. 이건 대책이 없는 일이야. 이건. 대책이 없어. 그냥 참 피곤한 여자야, 피곤한 여자. 아이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